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숨 가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차마 보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 덜컥 만성질환이라도 걸리게 되면은 일단 비싼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유병자분들께 문턱이 높게만 느껴지는 보험 가입 때문에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도 알뜰하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병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 꼭 이 시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신종 질병 대비를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이 시기에 필요한 보험 정보 챙겨가 보시죠.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과 궁금증들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병력 있으신 분들 보험 가입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알뜰하게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플랜 소개해드릴게요. 최동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병자분들 관련해서 수술비 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제 4월 달에 모든 회사들이 보험료 이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중에 좀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안내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많이들 좀 아시겠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일반 건강보험하고 이제 유병자보험 관련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보장 항목, 뭐 특약이라고 하죠. 뭐 이제 일반 건강보험은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마다 좀 틀리겠지만 뭐 100여 가지 이상 뭐 이제 특약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다. 보장 내용이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지 의무. 이제 일반 건강보험은 이제 전부 고지죠. 고지 의무는 뭐 직업이라던가 병력이라던가 뭐 키 몸무게 뭐 기타 등등등 해서 보통 한 뭐 15번에서 17번까지 한 이 정도를 다 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325죠. 뭐 간단하게 325 세 가지만 고지를 해서 통과가 되시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건강하다 병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 인수가 되실 것 같고요. 또는 어디 부위가 좀 안 좋다 그럼 이제 부담보라는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는 이제 할증 보험료를 일반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보험료를 이제 조금 더 받아서 우리 회사에서는 인수를 해주겠다. 그래서 뭐 일반 인수, 부담보, 할증 이런 이제 조건들에 따라서 인수가 될 것 같고 유병자 보험은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인수가 되거나 또는 이제 거절이 되거나 이렇게밖에 없다. 뭐 부담보라든가 할증 이미 유병자 보험이 이미 할증이 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인수가 되거나 거절이 되거나 이렇게 인수 조건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건강보험의 이제 보험료는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좀 저렴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일반 건강보험하고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유병자 보험이란 어떤 거냐? 이제 간편고지죠. 간편고지라는 거는 5년 이내에 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력, 3개월 이내에 의사의 뭐 추가 소견만 없으면 가입을 시켜주겠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325뿐만 아니라 뭐 3일 보험,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와 있고요. 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했는데 뭐 간단한 수술 같은 거 있죠. 간단한 수술이라던가 뭐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거 이런 것들은 고지만 하셔도 통과가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변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이죠. 뭐 저희가 흔히들 가입하는 뭐 통합보험, 건강보험보다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병력 사항들을 적게 보다 보고 또 뭐 만성질환, 뭐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은 고주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높게 책정을 해서 가입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유병자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뇌혈관이라던가 이제 허혈성 진단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더 이제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이 성인들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가입하기가 나는 몇 천만 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병자분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가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못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술비 관련해서 유병자 수술비 플랜을 좀 준비를 했던 거는 물론 이제 뭐 진단비 뭐 이제 내가 병에 걸리면 진단비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하신데 진단비는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보험료가. 예, 그래서 비싼 진단비보다는 거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수술비로 좀 준비를 좀 하자, 보장 강화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수술비 플랜을 준비를 하는 거고요. 뇌혈관, 뭐 허혈성 수술비는 이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도로 71대 수술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갱신형 또는 90세, 100세 비갱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가 뭐 방송 중에도 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보험료가 비갱신형이 좀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뭐 갱신형으로 좀 선택을 하셔서 뭐 특정 기간 동안 좀 보장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선택성이 있다. 갱신형, 비갱신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뇌 관련 질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보통 이제 뇌가 그 증권을 한번 보시면 뇌 보험에 뇌출혈만 되어 계시는지 또는 이제 뇌 졸증만 되어 계시는지 요거를 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증권상에 나는 뭐 뇌 관련 질환 다 있어 보장이 다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한번 보시면 어떤 상품들은 뇌출혈로 되어 있고요. 어떤 상품들은 특이하게 뇌졸중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뇌출혈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뇌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10%가 채 안 되죠. 한 9.5%만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뇌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뇌경색증이신데, 49.4%, 그러니까 뭐 대략 한 50% 잡자 그러면 뇌출혈 플러스 뇌경색증을 보장을 해드리는 게 뇌졸중 진단금이다. 그래서 뇌졸중 정도를 가입을 하시면 그래도 뇌 관련 질환에서 67% 정도를 보장을 받고 계시는데 기타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후유증까지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뇌혈관 진단금, 뇌혈관 수술비 요 항목이 요 뭐 글자 한두 글자 차이인데도 보장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 관련 질환을 준비를 하실 때는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를 꼭 준비를 하셔야지 100%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심혈관, 심장 관련 질환이죠. 뭐 심혈관, 뭐 허혈성 이런 심장 관련 질환 중에서 보통의 증권들을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대부분 되어 계시는데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뇌출혈처럼 10%가 채 되지 않는 보장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9.4% 정도 되시고 제일 많은 게 이제 협심증이죠. 뭐 심장 통증, 협심증이 한 69%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증권들은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협심증 또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 기타 뭐 합병증 같은 경우 다 포함해서 심혈관 질환을 보장을 하실 때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또는 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런 거를 꼭 준비를 하셔야지 100%를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 이거는 뭐 플랜 짜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해사만 기본 계약이죠. 기본 계약은 이제 100만 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최근 들어서 기본 계약을 뭐 1억 이상,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100만 원까지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항목들을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상해 질병 수술비는 50만 원, 10만 원. 그 심내혈관 수술비 1,000만 원, 뇌혈관 수술비 500만 원, 허혈성 수술비 500만 원. 그 71대 수술비 500만 원. 여기 항목들이 뭐 22대, 다발성 13대는 30만 원, 35대 생활은 30만 원, 그 치액 수술은 10만 원, 당뇨 고혈압 수술은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플랜을 짤 수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플랜을 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좀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스텐트 삽입술, 심장 관련 질환이죠. 이대 질환 수술을 하셨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2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심장 관련 기타 부정맥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1,50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당뇨 고혈압 관련해서 합병증으로 수술하실 경우에는 이제 수술비 1,00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거기 더불어서 암, 뇌졸중, 심근경색 80% 후유장애 시에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다. 보통 이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납입 면제가 없는 상품들이 많은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험료는 이제 상해 1급. 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약 자체가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2급 분들이나 뭐 3급 분들이나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게 없다. 뭐 차이 나야 한 몇백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년 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좀 이제 보험료를 산출해 보면 이제 50세 여성분이 이제 31,700원, 60세 여성분이 32,900원, 70세 여성분이 3만 원. 그래서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한 3만 원에서 3만 원 초반대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발병률이 훨씬 더 여성분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50세 남성분은 51,600원, 60세 남성분이 59,000원, 70세 남성분이 58,000원.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조건대로 그대로 하시면 이제 5만 원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이렇게 좀 보험료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이제 15세부터 90세까지 가능한 유병자 보험이시고요. 이 보험이 이제 유병자 보험이지만 이제 무해지 보험, 이제 알뜰 보험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무해지 보험으로 일반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한 20% 이상 저렴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대 질환 시에는 유병자 보험이지만 가입 거절이 될 수 있다. 이제 암,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시에는 납입 면제. 납입 면제가 부분 납입 면제가 아니라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4월달에 이제 보험료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 10%에서 30%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뭐 한 10% 올랐다.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10,000원 정도 올랐다라고 가정하면 한 달에 뭐 몇천 원에서 10,000원? 뭐 굉장히 크지 않지만 보통은 20년 납을 하게 되면 10,000원씩 20년을 내게 되면 그 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보험료 인상 전에 좀 미리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알뜰한 유병자분들을 위한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보험 가입이 많이 수월해졌죠. 결국 보험료가 문제인데요. 진단비보다 훨씬 저렴한 수술비 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다가 무해지로 준비하시면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소식이요. 바로 다음 달 4월부터는 전체적인 보험료가 비싸진다고 하니까 특히나 보험료가 걱정되시는 유병자분들의 보험 가입은 이번 달에 좀 서둘러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수술비의 장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래도 진단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진단비를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뭐 진단비 많이 하시면 좋은데요. 유병자분들은 특히나 진단비가 굉장히 보험료가 높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단비하고 수술비 이제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보험에서 내가 좀 추가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플랜을 짤 때는 수술비 위주로만 좀 플랜을 짰는데 여기에도 뭐 진단비 같은 것도 같이 이제 포함을
포함을 시켜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단비 꼭 하고 싶다.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난 진단비는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수술비 쪽으로 좀 보완을 하시는데 진단비는 보통 다 이제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일회성, 한 번 지급이 되면 없어지는데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회당, 뭐 2번, 3번 회당 또 지급이 되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잘 조합을 하시고 내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진단비 일단 좋죠.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지만 진단비만으로 추가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수술비로 내 보험을 보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진단비는 일단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받는 수술비만으로도 준비하는 플랜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저렴하게 보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게 오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사에서 좀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이상분 같은 경우는 325,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5년 이내에 암이 없거나 또는 2년 이내 입원 수술력, 3개월 이내 의사의 추가 소견만 없으면 가입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2년 이내 입원력 수술력이라 하더라도 이제 경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통해서 또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뭐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 이렇게 만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요, 보험 가입 지레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또 가입 가능한 보험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렴한데 수술비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회당이라고 좀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회사에서는 뭐 1회한 이런 수술비도 있긴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상품들은 수술 회당이라고 써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플랜 중에 말씀드렸던 거는 수술 회당.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어디 부위가 안 좋아서 뭐 2번, 3번 수술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을 2번, 3번 뭐 이렇게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술비 보험은요. 보험료 자체는 한 번밖에 못 받는 진단비보다 훨씬 저렴한데 계속해서 수술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마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동원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유병자분들 정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요. 전체적인 보험 상품들이 바로 다음 달 4월이면은 전체적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같은 보장을 좀 비싸게 가져가면 억울하시잖아요. 이번 달인 3월까지 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병자분들 수술비 보험에 관심 있으시거나 건강하신 분들도 좀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신종 질병 대비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정지문 정원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전염병 문제로 참 전국이며 세계며 시끄럽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또 혹은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또 이러한 신종 질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그렇죠. 팀장님,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뭐 어떤 데서 뭐 코로나 이거 보장받을 수 맞아요. 있어요? 막 이런 질문 굉장히 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어느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또 네.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미래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떤 질병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장받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안내해드리고자 네. 아마도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신종 질병 대비할 네. 수 있는 방법 보험으로 알아볼게요. 어떤 네네. 것들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네. 좋고요. 가장 기본적인 실비, 질병입원비, 질병수술비 여기에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는요. 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조금 보시자면요. 일단 우리가 흔히 준비했던 내용들을 보면 실비랑 3대 진단비랑 수술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이 뭐 이런 3대 진단이라든지 네. 이걸로 인해서 뭐 생활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가장 걱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또 미래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질병이 또 나타나서 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난리가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비, 질병입원비, 질병수술비를 좀 바꾸면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원비 하면은 뭐 다들 증권 보시면 입원비가 조금씩은 있는데 보면 그 앞에 치매 입원비 혹은 암 입원비 이런 식으로 뭔가 단서가 달려있을 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질병입원비 그냥 이렇게만 딱 단서 조항이 있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도 71대 수술비, 64대 수술비 이런 식으로 무슨 수술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질병 수술비 이렇게 딱 그냥 포괄적으로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은 질병입원비, 질병 수술비라는 보장만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나오는 보장들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네요. 앞으로 어떤 질병이 또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네.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실비라던가 혹은 수술비, 입원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보장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제가 실비랑 수술비, 입원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일단 실비, 수술비, 입원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한 거 혹은 실손이라고 하잖아요. 예. 실제 손해본 내용에 관한 거를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왜 되는 걸 나열하기보다는 안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더 빨라요. 예. 뭐 성형이라든지 성병, 출산 이런 거 해당하는 걸 제외하고는 보장이 다 돼요. 오. 그리고 질병수술비나 질병입원비에 해당하는 부분도 보시면은 1회 당, 아까 우리 앞서 하셨던 전문가분께서도 1회 한이 있고 1회 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술하시면 회 당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회 당에 내가 얼마를 썼던지 이거는 실비에서 보장을 받고 그 외에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돈 있잖아요. 예. 요걸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뭐 단순 봉합술이라든지 시험적 개복술 요런 거는 또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입원비 같은 경우는 요양원이라든지 정신병원 입원 이런 건 또 지급이 안 되세요. 그래서 약관에 따라 조금은 틀리긴 하지만 요런 부분이 보장 범위에 따라 조금 틀리고요. 또 실비와 수술비, 입원비의 장단점을 조금 예. 보자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실비라는 거는 대부분이 좋은 걸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청구는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실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병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종 질병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장 자체가 가능해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실리적인 보장 원칙이에요. 내가 쓴 돈만큼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은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험금을 얼마 받았던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령이 상승하면 그 손해율만큼의 납입보험료가 올라가는데 70대 이후가 되면은 솔직히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때가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또 유지도 그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맞아요. 실비가 필수 보장인 건 아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너무 실비가 비싸져서 연락하시는 네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통원비가 하루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이상 보통 25만 원 한도잖아요. 그 이상을 통원했을 경우에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질병 입원비의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질병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실종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입원비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에 대한 한도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마다 약간의 정한 내용에 따라 틀리지만 뭐 180일 혹은 뭐 30일 이런 식으로 각각 가입하신 내용에 따라 다 틀리세요. 그 내용 잘 보셔야 되시고 비갱신형으로 준비했을 경우에 단점은 납입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왜냐? 우리 손해율 높잖아요. 그쵸. 이번 한 번씩 다 해보시는 분들 거짓 많으시니까요. 예. 예. 그리고 두 가지 내용. 질병 수술비나 질병 입원비다 금강원에서 많이 가입을 못 해놓도록 해놓은 제재사항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 나는 질병 수술비가 필요하니까 20만 원 정도는 준비해놔야지 한다고 해서 가입하실 수가 없는 게 질병 입원비예요. 인당 7만 원 선이 가장 많이 넣으실 수가 있는 한도고요. 그 내용 이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세요. 질병 수술비도 마찬가지시고요. 80만 원까지 지금 현재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예. 가장 이제 조금 안 좋은 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혹은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한도를 많이 주지 않아요. 건강하실 때 좀 서둘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또한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실비는 단독으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네네. 우리가 수술비와 입원비를 준비할 때 네. 뭐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좀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일단은 상해 급수 1급 기준으로 예. 금액을 한번 산출했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30세 전과 30세 이후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30세 전은 우리 항상 누누이 귀에 못 박히듯이 얘기하듯이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예. 저렴하죠.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30세 이후가 되시면 그냥 성인 보험으로 하셔야 되시는 거기 때문에 30세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 30세 이후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20대 남자는 한 3만 원, 20세 여자 기준으로 한 3만 2천, 여자가 좀 더 비싸죠. 이거는 수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자분들이 조금 더 비싸게 측정되고요. 30세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1,421원, 여자가 32,255원. 이건 어린이 보험 조건이에요. 그런데 40대가 되면은 남자가 35,505원, 여자가 34,949원 이런 식으로 납입보험료가 조금 더 줄어드네요. 이거는 제가 어떤 결과로 이렇게 됐냐면 예. 30세 전에는요. 어린이 보험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 질병 입원 일당 한도가 높아요. 그래서 질병 입원비를 비갱신형으로 5만 원을 넣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예. 질병 수술비 30만 원 이렇게 넣고요. 30세 이후에는 질병 입원비 3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을 비갱신형으로 넣고요. 이 안에는 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거 진단 시 납입 면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계약으로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제외하고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비갱신형으로 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은 유지하실 만한 또 금액이고 납입 기간도 20년 정도. 네. 네, 괜찮은 정도. 비갱신으로 네. 3, 4만 원 정도면 그래도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네네. 수술비와 입원비 30세 전후로 해서 한번 살펴봤고 실비는 어떻게 돼요? 실비는 남자 40세 남자 기준으로 한 15,000원 정도 아, 나와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입 시기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다 똑같아요. 모든 회사가.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아팠느냐, 할증이 됐느냐, 예. 유병자냐, 어디 부담부 잡혔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뿐이지 언제 네. 가입했느냐에 따라서는 조건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은 여기서 한 1, 2천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종 질병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비, 수술비, 입원비까지 살펴봤는데 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20세 전은요. 질병 수술비라든지
질병 입원비가 가장 풀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세 저는 무조건 넣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30세까지도 한 회사의 질병 일당이 5만 원까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시는 게 맞고요. 그 이상이 되셨어요. 그러면 필요하신 만큼 내가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선택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음 달에 이제 1, 4분기가 끝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상승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부담이 커져요. 납입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가성비가 안 나왔다고 생각했던 일당 입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래도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30세 전이면 어린이 보험이 가장 유리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20세 이전에 준비를 하실 때 질병 수술비나 질병 입원비가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20세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서둘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정재문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비갱신으로 가성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수술비나 입원비의 가입을 좀 꺼리셨다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신종 질병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신종 질병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월 이전에 가입하시는 게 보험 가입이 훨씬 저렴하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실시간 전화, 문자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한 분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예전에 그 어머니 친구분이 보험을 하셔가지고 예. 그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보험이 그렇게 좋은 보험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네,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연락 주신 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40입니다. 아, 올해 막 40 되셨고요. CI 네네. 보험 한 건 가지고 계세요. 이 보험이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문제라기보다는 내는 돈보다 이제 혜택 받는 예. 게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 26만 원 정도 내시는데 지금 뭐 보장을 받으신 건 없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아프시거나 가족력 있으세요? 가족력 딱히 없고요. 예. 뭐 예전에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좀 치료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 건 괜찮은 건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올해 40 드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한화생명의 변액 CI 종신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어머니 친구분을 통해서 CI 보험 한 건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6만 원이라는 큰 돈에 비해서는 보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의심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이제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이거 뭐 네. 이제 어머님 또 아시는 분이다고 하니까 이제 뭐 요거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보시고 뭐 이제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보다는 좀 믿고 맡기는 이렇게 해서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남자분이고 하시니까 벌써 이제 가입하신 지가 뭐 6, 7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보험 한 개 안에 이게 다 넣으셨더라고요. 주계약, 뭐 수술특약, 입원특약, 실비까지도 하나로 해서 그냥 통합으로 다 싹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상품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보험료는 이제 뭐 25만 원, 26만 원 또 내고 계시는데 요게 이제 벌써 지금 40살이면 7년 전이면 33살 때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네. 그때 납입 기간을 20년 납을 설계를 한 게 아니고 65세 납을 했었어요. 그러면 예. 33살부터 65세까지 하면 32년을 더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다른 회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면 20년 납보다 10년 이상을 더 내는데 보험료는 또 25만 원, 26만 원 더.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죠. 네, 그래서 보험료도 일단은 뭐 굉장히 비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주계약 보험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계약 보험료가 이제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는 원래는 이제 좀 업그레이드, 좀 이제 좋게 맞는 게 원래 CI 종신보험인데 이 CI 종신보험에서 이제 CI라는 게 중대한 질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아는 제일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암이잖아요. 암, 네네. 그다음 뭐 뇌경색, 뇌출혈, 뭐 심장 관련 질환 이 세 가지 정도로 굉장히 큰 질병, CI 중대한 질병으로 보는데 이 CI 종신보험이 암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이제 50%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1억 원에 50% 5천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5천만 원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받고. 근데 암이 걸렸다. 근데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암보험 그냥 우리가 흔히들 아는 암보험은 의사가 암이다, 이 환자는 암이다라고 하면 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CI 종신에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암이 기수가 있어요. 0기부터 4기까지. 뭐 몇 기냐, 그다음에 이게 또 암 종양의 크기가 있겠죠. 뭐 작냐, 크냐, 뭐 몇 센치냐, 이게 부위가 어디 부위냐, 전이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보험보다는 좀 지급받기가 좀 굉장히 까다롭다. 근데 내가 막상 암으로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보험을 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 없네. 그럼 해지를 해가지고 내가 치료비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이제 원래 그렇게 하려고 가입하시는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I 종신보험은 보험료도 굉장히 비쌀 뿐더러 지급받기가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또 무조건 뭐 그렇다고 뭐 해지하는 게 정답이냐? 그건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실비는 지금 실비보다 좀 좋을 때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전에 3년 갱신일 때 5천만 원 한도로 하셨기 때문에 요거를 좀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보험을 이제 해지하지 마시고 기본 계약을 좀 줄이고요. 또 갱신형 되어 있는 거 빼고 실비 위주로 가져가시면 한 8만 원대 정도로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기존 보험에서. 네. 그래서 기존 보험을 8만 원대로 좀 낮추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이제 3대 진단금이라고 하죠. 뭐 암이라던가 뇌, 심장 수술비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조정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 좀 무해지 알뜰보험 뭐 손해보험사 통합 알뜰보험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하시면 뭐 암진단금도 5천만 원 정도 하시고 뭐 뇌혈관 허혈성 뭐 상해질병 수술비 뭐 71대 수술비 이렇게 하시면 물론 이제 납입 기간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100세 만기로 30년간 100세 만기로 하시면 요것도 한 8만 원대 정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보험료가 한 26만 원 돈 내시는데 기존 보험 8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시고 새롭게 8만 원 정도 하시면 두 개 합치면 한 16만 원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단독 실비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엄청 저렴하다고 저희 그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엄청 저렴하시죠. 네. 네네 저렴한데 그거는 뭐 10% 덜 받더라도 그걸로 하는 거는 좀 불리한 건가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실비가 기존의 실비는 뭐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90%를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거는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비 나오는 거는 비급여가 많아요. 그래서 10%를 덜 받아 나는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기존 보험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단독 실비를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단독 실비랑 뭐 새롭게 하시는 거 하면 10만 원대면 가능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시청자님이 선택의 문제긴 한데 나는 뭐 주계약 가져가기 싫다. 근데 왜냐하면 기존 보험을 리모델링하면 주계약을 최소로 가져가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한 7, 8만 원 돈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나는 주계약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하면 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아예 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난 보장을 좀 덜 받겠다, 10% 빼도 상관없다 그러면 단독 실비하시면 뭐 한 만 원대, 15,000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단독 실비하고 이게 진단금 하면 합쳐서 한 10만 원대로 가능하실 것 같고요. 뭐 네. 추가적으로 내가 뭐 나머지 좀 차액은 뭐 적금을 하시던지 아니면 노후 준비해서 연금을 하시던지 혹시라도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정기보험 같은 걸로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자, 가지고 계셨던 증권 일단 하나로 싹 묶여져 있었는데요. 네.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너무 긴데 26만 원 또 너무 비쌌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네. 실비 뭐 이외에 기본적인 거 빼고 정리를 하시거나 다 정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실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3대 진단비 등 이제 살아가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을 다 넣어드려도 비갱신에다가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단독 실비로 하시면 더 줄어들 테니까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보장은 크게 보험료는 좀 줄여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에 CI라는 글자가 보인다거나 납입 기간이 너무 긴 것 같다, 혹은 갱신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4월에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저희와 함께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전화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문제로 연락 주셨어요? 지금 삼성생명 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갱신령이라서요. 예. 지금 그러니까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계속 갱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예.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좀 했으면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살펴드릴게요. 네. 일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75년생이에요. 75년생이면 40대 네, 초반. 네, 초반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갱신이 부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아본 게 24만 6천 원 정도 되세요. 네. 가입 지금 이게 갱신되기 전에 보험료 혹시 아실까요? 그거는 정확하게 가입 기억이 안 당시보다 얼마나 오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시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받아보시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가족력이나 혹시 아프신 데 있으실까요? 없는데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럼 저희가 이 보험 한번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초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퍼펙트업 통합보험이고요. 2011년도에 가입해 두셨네요.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4만 원이 좀 넘는 상태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입한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안에 갱신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오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오를 보험료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지문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네. 저희한테 그때 증권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네네. 처음에 2011년도에 이거 가입하셨을 때 납입보험료가 한 19만 7천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네. 14년도, 17년도 이렇게 막 갱신을 한 번씩 하시면서 납입보험료가 지금 한 5만 원 돈이 오르셨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보험료가 적게 오르신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기존 보험이 퍼펙트 통합보험인데 이거는 지금 종신보험이시거든요. 네, 시청자님께서 사망하실 때 1억 원 나오게끔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안에 보장도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네네.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뭐 입원비, 수술비 이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3년 갱신이에요. 그리고 네네. 중요한 게 이 안에 실비도 들어가 있어요. 예. 네네. 근데 우리가 이 2013년도 4월 전 실비는요,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네. 지금 가입 시기가 2011년도예요. 네네. 그러면 이 보험 깰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보험 자체가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너무 없어요. 단지 내 사망보험금과 보장을 함께 가져간다는 거 하에 납입보험료는 너무 큰데 실질적으로 CI 보험이기도 하거든요. 이 보험 자체가.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25만 원 돈 납입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보장은 너무 미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장 범위도 너무 좁고 그리고 3년 갱신짜리 이 담보들은 내가 보장받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납입을 하느냐? 아니, 3년마다 지금 벌써 5만 원 올랐잖아요. 네네. 이게 30대 후반부터 오른 금액이 이런데 앞으로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거는 지금 유지하실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냐면요. 지금 기본 계약을 2천만 두세요. 주계약을요? 네, 사망이 필요하신 건 아니시죠? 네네네. 그러면 주계약을 2천만 두시면 실손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세요. 네네. 그렇게 하셔서 납입보험료는 5만 원으로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 보험을요. 그러면 네. 실손보험은 계속 납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건 나라의 네네. 법에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네. 사망보험금 2천과 나머지 특약으로 실손을 가져가시면서 납입보험료 5만 원대로 줄이시고요. 네네. 다른 부분을 부분 해지 하시고요. 부분 해지가 돼요? 네네, 부분 해지가 네.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추가로 어떤 걸 하셔야 되시냐면요. 네. 지금 암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암, 그리고 뇌출혈 아니고요. 뇌출혈보다 넓은 의미 뇌졸중, 뇌졸중보다 넓은 의미 뇌혈관 진단비 있잖아요. 요걸로 보완을 좀 하시고요. 뇌, 네. 심장,
그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같이 하셔서 3,000으로 보완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제가 일부러 두 군데로 나눴어요. 왜냐면 불량담보들이거든요.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40대 중반이에요. 네네.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한 회사당 1,000만 원씩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올리고 싶으시면 올리셔도 되시는데 그렇게 해서 L사랑 제가 M사 상품으로 나눴거든요. 똑같이 무해지 상품으로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한 회사당 20년 납 100세 만기 갱신 없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서 납입보험료가 5만 원대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3개 합친다고 해도 15만 원대고요. 지금 신경 쓰셔야 되실 거는 현재 기존에 가입했던 실비가 포함되어 있는 퍼펙트 통합보험. 이거는 3년마다 갱신이 돼서 실비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시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 20년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총 납입보험료도요. 현재 납입하는 게 1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그동안에 뇌출혈밖에 보장이 안 되고 급성 심근경색증밖에 보장이 안 되던 거를 뇌혈관 진단비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 범위를 넓혀서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 두 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훨씬 더 넓어지고요. 앞으로 갱신이 얼마 될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쵸? 네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리스크가 없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앞으로 뭐 7, 80이 됐는데 그때는 내가 돈벌이가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지금처럼 왕성하지 않잖아요. 네. 그때 가서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험료 내가 납입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부분에 네. 해당하는 부분을 딱 근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꾸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저는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정말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문제점이 많이 보였어요. 삼성생명의 통합보험 벌써 뭐 매달 뭐 5만 원 정도나 늘어난 증권이고 3년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르니까요. 이건 뭐 유리한 실비만 빼고는 지금 좀 싹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보장이 필요하신 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L사와 M사를 비갱신으로 나눠가지고 보장을 준비해드렸는데 탄탄하게 보장을 좀 가져가시면서도 총 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이걸로 뭐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계속 오르는 보험료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리모델링 하시기에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자로도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열어볼까요? 659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43살 여성입니다. 교보생명 여성 CI 종신보험을 약 4년간 납부를 했는데요. 이걸 해지하자니 아깝고 유지하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좀 고민 많으신 시청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동원 전문가님, 잘은 모르겠지만 CI 보험이 많이 비싸서 부담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 이제 만나뵙다 보면 이런 분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이제 해지하려니 너무 여태까지 낸 게 아깝고 예. 그렇다고 또 보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원론적으로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저축을 위해서 하시는 물론 뭐 저축이나 연금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를 투자한다, 지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한 달에 뭐 20몇만 원, 30몇만 원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냈던 게 아깝기 때문에 난 유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좀 더 미래를 보신다고 하면 잘못된 판단이시고요. 내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나는 그래도 너무 아깝다. 난 해지는 무조건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리모델링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약을 조금 살려두시고 불필요한 특약들을 없애고 하면 기존에 20만 원, 30만 원 내던 거를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대로 리모델링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보험에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끌고 가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지출하던 돈에서 나머지 것들 좀 좋은 것들로 이제 충분히 지금 준비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특히나 또 4월 되면 또 보험료 인상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합을 하실 수 있고 좀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
정리하고 좀 새롭게 하실 필요성도 있고, 근데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면 뭐 기존 거 조금 살려가면서 리모델링해서 좀 필요한 부분을 좀 부족한 것들을 좀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판단 내리기 좀 어려우셨다면요. 그동안 냈던 돈으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낼 돈을 생각하시고 그에 비해서 보장이 부족하다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대신에 정리하시기 전에 저에게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리모델링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좋은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